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 즈음과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마저 혹세 무민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한동훈 대표마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 우려를 괴담 정치로 매도하다니 한심합니다. 일본이 하는 말이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차라리 대통령실과 당사를 일본으로 옮기십시오. 제2의 태평양 전쟁, 이와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습니다.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일 수 있었던 혈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아무리 국민 마음보다 일본 마음이 중요한 정부라지만 차별화를 꿈꾸는 여당 대표다운 언행을 기대합니다. 네, 앞서 강도영 해수부 장관과 후쿠시마 방류 1년을 돌아봤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후쿠시마 방류 얘기를 꺼내면 또 이게 평행선을 달릴까 봐 질문 드리기가 좀 겁이 납니다. 우리 최인호 의원님은 지난 1년 동안 회를 몇 번 드셨어요, 수산물?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은 최소 먹습니다. 최소 이번 주는 2번 먹었고요. 오늘 저녁에 또 먹습니다. 3번이군요. 그럼 회 먹을 때마다 야 이거 오염수 저기 오염된 생선 아니야? 이런 생각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솔직하게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하면서 회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작년에는 좀 이렇게 저렇게 조금 걱정 어린 마음으로 솔직히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그런 의식을 안 하고 먹습니다. 그러면 다시 솔직하게 그러면 1년 전에 야당이 그렇게 뭐 세슘으로기니 뭐니 뭐 이러면서 굉장한 공포심과 굉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주장을 했잖아요. 지금도 물론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이제 야당 지도부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고 동의하세요? 지금도 위험하다는 걸 동의하세요? 아니 오늘도 먹으니까 이제 맛있어요? 안전하니까 제가 먹겠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해수부 장관님이 안전하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또 앞으로도 오염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게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하는 동시에 강조한 것은 뭐 상당히 올바른 시각이라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안전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도쿄 전력에서 50년 이상 방류를 하는 건 아닙니까? 50년까지는 30년 정도. 예, 30년 정도는 더 이상 하는데 어제 보도 MBN에도 했지만 어제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그 오염수를 그 방류하는 핵 연료 처리를 반출을 첫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1년이 안전하다고 해서 5년, 10년 우리가 해양 전문가들은 이제 해류가 한 바퀴 쭉 돌고 우리나라 해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10년 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30년 이상 방류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또 이상 징후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강조와 대책 마련 또 강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심해도 먹어도 된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다르다. 예.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올바른 시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년 전에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뭐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괴담 수준이었다. 야당의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괴담 수준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여권은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아니 안전을 강조하는 부분을 괴담이라고 자꾸 공세를 취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야당으로서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작년에는 첫 방류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국민 안전에 대한 그 경각심이라든지 또 일본에 대한 항의라든지 제대로 된 촉구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고요. 실제 올해 2월 달부터 일본은 방사능 부분에 대한 자료 공유를 우리 정부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올 2월 달에는 세슘이 200배가 넘는 기준치 200배가 넘는 누출 사고도 생겼고요. 또 지금 얼마 전에 또 일본 난카이 해안에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1000km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 1000km대에 이르는 난카이 해안 일대에 또 원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정말로 그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진도 9점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이 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하면 현재 우리가 안심해서 먹는 것과는 별개로 이후에 우리의 대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그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동시에 강조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검증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앞서 강도영 해수부 장관께서 뭐 충분히 말씀하고 가셨는데요. 예. 제가 조금 보충해 설명을 드리면 이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의 말이 계속 바뀌어요. 작년 4월에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할 때는 7개월이면 우리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방류 시작하면 7개월이 되는 날이 3월 24일이니까 그때 공개 검증해보자 했습니다. 네. 그 전후로 지금 1년을 측정해서 한 5만 번 가까이 측정했는데 99.8%는 방사능이 하나도 안 나오고 예. 0.2%는 기준치의 50분의 1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주 최고위원회에서는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4,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길게는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10년이라고 민주당에서 말을 바꾸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당시엔 알프스 그러니까 다종 핵제거 장치죠. 쉽게 말하면 방사능을 걸러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장치가 가동이 안 돼서 하루 평균 300톤씩 거의 1년 가까이 방류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방류된 오염수가 바다를 한 바퀴 돌아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 앞바다에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지금 방사능이 안 나오죠? 5만 번 측정했는데 99.8%는 안 나오고 0.2%는 기준치의 50분의 1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이 했던 주장들을 국민의힘에서 괴담이라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네.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을 대변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우리 어민들, 그리고 매일같이 땀 흘려서 양식을 하고 있는 우리 수산업계 종사자들, 예. 그리고 회 썰고 초밥 만들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우리 식당 사장님들을 대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으로서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사전에 어떤 뭐 검증을 위해서 좀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문제 제기의 수준을 넘었죠.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요.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 수산업계 어민들을 완전히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말 이런 국민적인 불안을 계속 증폭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런 뭐 극단적인 자극적인 표현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뭔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으면 과학과 팩트에 기초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데 골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요 민주당에서 뭐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을 보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일 감정을 이용하지 않으면 정치를 못합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일본밖에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과 관련한 내용으로 주장을 해야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선동 정치 아니냐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의 주장입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강도영 장관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만약에 우리 정부가 용산이 저렇게 국민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있고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00번, 1000번을 검사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라고만 얘기했다라면은 예. 야당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대변인의 말이 뭐냐 하면 괴담 선동 때문에 1조 6천억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앞뒤가 바뀐 얘기 아닙니까? 야당이 우려와 걱정을 해서 1조 6천억을 쓴 게 아니라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갖다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 즉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말 어부들이 힘들게 잡은 거 드셔도 됩니다라고 이거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1조 6천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1조 6천억을 쓴 거를 갖다가 네. 야당이 선동해서 쓸데없는데 돈 썼다는 식이 지금 용산의 반응입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우리 국민을 위한 여당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를 위한 여당인지가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일 정치를 갖다가 선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선후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사위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일본이 원한 게 아니죠. 사고사였습니다. 사고로 예. 방사능이 쏟아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방사능 물질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험이 없었어요. IAEA 실험 딱 한 번만 있었습니다. 예. WHO가 실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 그걸 갖다가 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 신체 그다음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사실은 심사숙고가 더 필요했다. 걱정되죠. 그 부분을 용산이 아까 강도영 장관처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또 1000번, 1000번 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검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괴담이라든지 이런 논란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인들 입에서 토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다가 맡겨두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적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위험이 있냐 없냐를 결정짓고 그것을 우리 국민은 믿고 정치인들도 그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해서 더 논쟁할 거면 하고 이제 멈춰야 될 건 멈춰야 되는데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광우병 사태 그랬죠. 성주 사드 참회 그랬죠. 과학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냥 다다다다다 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정치권이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괴담 정치의 폐해가 뭐냐? 전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가 국민 갈등 부추기죠. 국론 분열시키죠.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회복할 수 없는 이른바 불가역적 비용들이 예. 들어가고 국민 감정이 두 갈래로 갈려져 가지고 나라가 두동강 납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안전을 강조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안전이 너무 강조돼서 이게 국민을 선동하는 수준에 이르는 건 그건 곤란하잖아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야당 입장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안전을 강조하는 건 그건 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그 기억들 많이 되살려 보시면 우리 민주당이 그때 18개 태평양 도서국가 연대하자고 막 연대 서한 보내고 IAEA는 유엔 산하기구인데 산하기구가 아니라고 부정을 양이원영 의원이 하고 그다음에 일본 세석이 3인당과 연대하자고 하고 이거는 안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 연대를 통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과도한 책무가 도를 넘어설 때 이런 폐해가 온다는 예. 걸 저는 절감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우병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상주 이른바 사드 외치 문제, 그 전자파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세슘 우럭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래서 나타난 게 뭐가 예.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일을 가지고 태산명동 소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은 정치권이 비싼 비용을 치른 만큼 정말 값비싼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만한 의혹 제기인가 아니면은 그 수준이 너무 넘어서서 국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국민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소모적이었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철한 아마 자아 비판 또는 자아 성찰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한동훈 대표는 본인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야당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예. 과거 얘기긴 합니다만 잠깐 좀 돌아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청담동 뭐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첼리스트가 나는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또 증언했다는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너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 얘기를 꺼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야당의 사과를 받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지나간 일을 또 다시 이렇게 또 꺼내서 상기시킬 만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 정치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엉터리 같은 마타도를 국회 그 상임위 회의장에서 당했다고 했을 때 본인이 당시에 법무장관이었고 지금은 여당 대표니까 뭐 해명도 할 수 있고 반박도 할 수 있고 공개적인 이런 반론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론장에 하나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그게 널리 유포되기 시작해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조금 전에도 우리 얘기 나왔습니다만 2008년에 광우병 사태 어땠습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2016년에 그 성주에 사드 배치할 때요. 그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성주에 가서 가발 쓰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했던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2016년 8월인데요.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2016년 7월에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전자파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더니 기준치의 0.007%가 나왔어요. 퍼센트이기 때문에 즉 10만 분의 7입니다. 그런데도 성주 전자파로 인해서 무슨 뭐 암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성주 참외가 위험하고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큰 갈등과 비용을 치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선동을 하는 정치는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한 가지 더. 이 첼리스트 사건에서 보면은 김의겸 전 의원이 당시에 이 첼리스트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이번 주에 그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요. 우리 국회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영훈 대변인이 저 변호사가 얘기한 거 외에 최상병 사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최상병 사건도 뭔가 저쪽에서 자꾸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낸 거 아니냐. 이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터무니없고 워낙 이거는 사실관계 부합하지도 않는 정말 이건 허위 날조된 것을 이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뭡니까? 이 사건이 오늘의 한동훈을 키워준 전 동력이라고 봐요. 오히려 아무 근거도 없는 청담동이라는 그 의혹 자체를 제기함으로써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에서 정치인으로 데뷔할 수 있는 그 동력 제공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걸 하는 사람들이니까 최혜병 특검에서 제보 조작 의혹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공격하는 민주당이 제기한 특검법이니 이건 공수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받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 사안이 워낙 뼈아픈 거니까 매우 공격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이제 괴담으로 모든 거를 좀 통치는 분위기인데 광우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논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능 오염수 논란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괴담으로 통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확산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혹이 그러니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아까 해수부 장관처럼 정말로 공개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과학적인 수치로서 발표를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당시에 그 논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지금 오염수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정보를 갖다가 제한하거나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일본 국민들을 속이는 발표를 몇 차례 했단 말이에요, 도쿄전력이.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믿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괴담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괴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문제도 저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괴담에 묻혀가지고 은근슬쩍 지금 자기 정치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민주당이 사과해야 될
술자리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자리 없었다라고 증인이 했잖아요. 잘못된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국민들이 여전히 이런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런 괴담들을 믿냐 하면은 실제로 이번에 엑스포 유치 실패했을 때 파리에서 대통령 술자리 한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파다하게 믿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팩트에 근거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런 소위 말하면 사적인 술자리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여당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무조건 괴담이라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